자, 여러분, 오늘은 제6장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의 S입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세그멘테이션의 S와 표적 시장 선정, 타겟 마케팅의 타겟의 어떤 T, 위상 정립의 어떤 포지셔닝의 P 해서 이제 STP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위상 정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체 시장을 세분, 더 작은 시장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어떤 동일한 유형, 어떤 동일한 성격의 비슷한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STP는 시장 세분화와 어떤 표적 시장의 선정, 어떤 위치와 정의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의 S, 타겟팅의 T, 포지셔닝의 어떤 P, 이렇게 이제 해서 S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에서는 세분화했던 기준을 파악한다든지, 세분화된 시장을 평가한다든지, 윤곽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 이제, 타겟팅, 표적화에서는, 각 세분 시장의 어떤 매력성을 평가해서 표적 세분 시장을 선정을 하고, 포지셔닝, 위치화, 정의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세분 시장에 알맞는 제품의 어떤 위치화, 포지션을 어떤 정해서 그것을 어떤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어떤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소비자가 점점 더 어떤 다양한 제품,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하면은 기존의 것들 가지고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떤 다양한 제품을 원하게 된다. 축적된 소비자의 어떤 경험으로 의해서 대안의 선택 기준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경쟁 회사에서 또 새로운 제품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자사 제품에 적합한 구체적인 시장,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집합적인 소비자죠. 또 소비자 구매층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시장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에는 주문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원투원 마케팅이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 조선시대 때 대장간에서 어떤 식으로 생산했죠? 미리 다 대장간에서 홈이나 낫 이런 것을 칼을 만들어서 손님이 오면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서 홈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때서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고객 개개인의 어떤 욕구를 반영해서 어떤 생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주문 생산, 1대1 마케팅.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비싸서 일반 대중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테일러의 어떤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포드 시스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대량 생산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싸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량 생산에서는 제일 문제가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10년대에 포드 자동차의 모델 T, 그야말로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입니다. 예? 그야말로 디자인, 차 모양도 한 가지. 당시에는 색상도 까만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뭐 한 가지만 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제 1장에서 다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는 1910년대에 있던 가격을 반값으로 낮출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동안 이런 이제 매스 마케팅, 대량 생산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고객들의 욕구를 다 맞출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처럼 주문 생산 1대1 마케팅처럼 1대1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묶어서 하나의 좀 더 작은 시장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작은 규모의 시장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개념이 세분시장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에서 그야말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케팅에서 이 세분화의 개념, 마켓 세그멘테이션 또는 세그멘테이션 마케팅, 시장을 좀 더 작은 세분시장, 마켓 세그멘트, 여러 개 좀 더 작은 세분시장으로 나눈다는 개념을 그야말로 이제 발견했다랄까요? 한 것은 20세기의 마케팅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1대1 마케팅, 그 다음에서 이제 매스 마케팅에서 이제 중간 정도의 세분시장 마케팅으로 타협점을 모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세분화의 수준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은 기업의 능력도 많고 해서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면 각각의 세분 시장에 전부 다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틈새 시장, 대기업이나 주력 시장에서 했던 경쟁자가 간과하는, 놓치는,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틈새 시장 마케팅이다. 니치 마켓, 틈새 시장 마케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시장 마케팅은 전체 시장을 어떤 특정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소비자들 갖다 밀접한
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시장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어떤 맞춤화. 자, 우리가 거의 이제 그 매스 마케팅으로 갔다가 이제 그 세분 시장 마케팅으로 이제 가지만은 이게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생기기 전에는 각각의 어떤 여러 고객들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하나의 어떤 집합적인 것이 아니었던 개별화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떤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인데, 이것은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어떤 고객들의 1대1 관리를 어떤 중요시한다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고객 관계 관리, 어떤 CRM으로 이제 어떤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를 중심으로 했던 세분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을 이제 크게 봐서 그림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들이 있던 한 가지 유형을 좋아하는 어떤 모든 소비자들이 딱 같은 한 가지 유형으로 어떤 뭉치는 어떤 동질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확산형은 각각 다 틀리는 거죠. 각각 다 틀려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로 어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집형은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하는 유형이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제 동질형의 어떤 선호 집단은 전체가 다 똑같으니까 매스 마케팅, 전체를 상대로 하나의 제품을 공급하는 매스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형의 어떤 선호 집단들은 사실은 어떤 누구에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각 커스터마이즈드 한, 즉 개인화한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적합하겠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형으로 군집형했던 선호 유형은 전체를 몇 개의 집단, 군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이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선호형 같으면 전체를 이렇게 했던 4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4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어서 공략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떤 세분화하고 이제 뒤에 나온 표적 시장을 어떤 선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어떤 단계는 조사 단계, 분석 단계, 프로파일 단계 이런 식으로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가 이제 가능한 세분 시장을 확인하고 규명한다. 전체 시장을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가능한지를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크기의 어떤 각각의 세분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커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각각의 세분 시장이 최소 생산 단위는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세분 시장들이 이제 유사한 욕구를 일단 지녀야 되고, 다른 세분 시장 소비자들하고는 이제 구분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한 개 이상, 2개 이상, 어떤 세분
시장이 어떤 존재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각각 어떤 세분 시장의 어떤 걸 결합해서 기업의 어떤 목표 소비자가 뭐 선택된 세분시장 같은 뭐 다른 특성을 가질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세분시장과 결합해서 뭐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능한 세분시장을 확인하고 어떤 규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세분시장의 어떤 규모를 결정해야 된다. 세분시장의 어떤 시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어떤 세분시장 규모를 결정한다. 이제 규모를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수요 유형을 어떤 계량화해야 된다. 세분시장 때 실제 구매자 집단을 분석해서 제품의 어떤 수요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어떤 선정을 해야 된다. 표적 시장을 뭐 선정하는 기준도 세분 시장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뭐 미래에 예상되는 성장 정도.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세분 시장이 성장 가능한 시장이라야지 그게 이제 새로 뛰어드는 거지. 그야말로 쇠퇴하는 앞으로 없어질 세분 시장에 뛰어들 필요는 없을 거죠. 경쟁자 유무를 비롯한 어떤 대내외 경쟁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마케팅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우리 기업의 어떤 목표, 무슨 보유 자원, 강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세분 시장의 기준. 세분 시장의 어떤 기준은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소비자 특성에 근거한 접근 방법, 소비자 어떤 관련성에 근거한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구 통계적 세분화, 지리적 세분화, 심리적 세분화, 그 다음에 이점 세분화, 구매 행동에 근거한 세분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시장을 어떤 세분화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통상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인구 통계적 세분화, 지리적 세분화, 심리적 세분화, 행동적 세분화. 자, 그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이 인구의 통계적 기준, 인구의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를 낼 때 인구를 어떻게 나누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무슨 성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연령별, 우리 이제 지금 거기에 광고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치약이 아니라 어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치약, 이게 이제 또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약. 그래서 어떤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옷들을 아동복, 유아복 하죠. 연령에 따라서 시장을 나눈다.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단계. 자,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아직 잠시는 5장에서 배웠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클, 이제 생활 주기, 인생 주기에 따라서 신혼부부 단계 했다 등등을 해서, 그래서 어떤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시장을 한다.
무슨 뭐 세대별 세대에 따른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것, 무슨 성별, 남녀별, 남성복, 여성복, 소득별,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어떤 저가의 어떤 제품,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아주 고가의 뭐 어떤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타가 났군요. 인종별, 어떤 종족별, 뭐 국적별, 뭐 종교별,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어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인종별, 어떤 민족, 종족별, 뭐 이 무슨 베트남 어떤 음식, 식품, 뭐 멕시코 음식, 무슨 뭐 태국 음식, 이제 그에 뭐 이제 재료들이 뭐 다르고 하죠. 종교별 어떤 세분화, 특정 종교 집단에 따른 어떤 무슨 뭐 성경책이라든지 불경책이라든지 뭐 성복 옷이라든지 가톨릭의 뭐 수녀 옷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 어떤 특정 직업에 관계되는 경찰의 옷, 경찰복, 뭐 군인들의 옷, 군복,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 같은 삼국지인데 아주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 그림은 많고 글씨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삼국지가 있을 수가 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한 그림은 거의 없고 글씨만 있는 그런 삼국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가족 구조, 어떤 가족 수명주기, 가족의 어떤 수명주기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다. 패밀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단의 왼쪽 그림은 뭐 차량인데, 이제 SUV 어떤 이제 야외에 놀러 가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는 것을 뭐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뭐 세분 시장을, 뭐 맥도날드가 이제 햄버거를 그야말로 이제 뭐 어떤 이제 특정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특정 집단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뭐 이제 뭐 햄버거, 어떤 빅맥. 사실은 이제 이런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이죠. 그게 이제 빨리 바쁜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빨리빨리 먹고 이제 가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세분화, 어떤 지리적인 특성,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과거에 조선 팔도에 따른 어떤 특성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음식들이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좀 맵고 짭니다. 특히 이제 음식이 짠데, 왜냐하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시절에는 남쪽은 따뜻하니까 식품을 좀 더 어떤 장기 보관을 하려면은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음식이 이제 싱거운데 짜지 않은데,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짜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냉면 같은 것들이 원래가 우리가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잖아요. 북쪽의 음식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뭐 요즘에는 다 전국의 음식이 비슷하지만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에는 남쪽에는 냉면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래 뭐 지역에 따른 세분화, 인구 밀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지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에 가면은 아파트라는 개념이 특히 고층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중소도시에 가서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단층 내지, 높아야 2층 규모의, 주택이, 어느 울타리 속에 여러 채가 모여 있는 것을, 아파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규모에 따른 대도시와 어떤 중소도시는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문제라든지 차이가 있죠. 뭐 기후에 따른 것. 저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두 벌의 옷만 가지고 1년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온대지방의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옷이 다양한 기후에 따른 옷이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형태들도 다르죠. 기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중동지방의 사막 쪽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참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 우리 같은 유리문이 없는 집들이 있다는 거죠. 구멍만 뻥 뚫려 있었습니다. 벽에 구멍만 뚫려 있는. 왜?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굳이 유리 창문을 달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리적 세분화, 심리 특성에 의한 세분화, 심리적 세분화, 우리가 이제 앞에서 5장에서 이런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무슨 개성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사회계층에 이제 사회계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소득, 직업, 뭐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데 사회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교류가 틀리고 어떤 소비 패턴이 틀리고 또 심리 특성이 또 다르다는 거죠. 사용하는 말이 틀리고 그래서 뭐 사회계층에 따라서 세분화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세분화한다.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 그랬죠? 생활하는 스타일, 즉 시간과 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AI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떠한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가지느냐,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느냐,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가족의 가정사에 관심이 많으냐, 아니면 지역사회에 어떤 여가 활동에 관심이 많으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유행에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견이냐, 사회적 쟁점에, 정치에, 선거에 관심이 많으냐, 아니냐.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SRI, 스탠포드 조사회사에서는 벨스라는 이름의 Value and Lifestyle입니다. 벨스라는 이름의 이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조사해서 어떤 개발했는데 전체를 거기 보다시피 8개의 어떤 유형을 하고 이제 가장 어떤 그 낮은 단계가 생존형, 그야말로 이제 기본 의식주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존형이고 중간 단계를 어디에 관심이 많아에 따라서 이상적이냐, 성취적이냐, 뭐 자기 표현적이냐에 따라서 사고형, 신념형, 성취형, 노력형, 경험형, 자립형 해서 중간 단계를 이제 1차적 동기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떤 높은 단계를 뭐 혁신형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총 8개의 라이프스타일을
어떤 나눈 것이 있습니다. 베이스라고요. 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세분화는 말 그대로 이제 행동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행동에 따른 세분화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편익, 예? 편익 또는 뭐 혜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떠한 편익에, 어떠한 혜택에 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치약은요, 여러분들 치약을 어떨 때 사용을 하죠? 충치 예방 목적으로.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충치 예방 목적의 어떤 것들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충치 예방보다는 뭐랄까 흰 이빨, 하얀 이빨, 특히 이제 담배를 피우고 하는 사람들은 이가 누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떤 흰 이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치약을 만들어낸다. 예? 어떤 특정 향기가 나는 그런 치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향기 나는 치약을 만들어낸다. 또는 어떤 이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그래서 어떤 추구하는 혜택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예? 제품 사용 상황에 따라서 항공기를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업차 방문을 한다, 휴가, 또 놀러 간다, 개인적인 업무를 해서 간다, 등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이제 이코노미에서 어떤 비즈니스에서 무슨 퍼스트 클래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어떤 사용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음료수라든지 이제 맥주라든지 이런 제품에 보면은 이 용기의 모양이 용기의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즉 콜라를 많이 먹는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용량의 콜라도 만들어내고, 예? 콜라를 잘 안 먹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용량.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콜라를 1년에 한 병 먹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들 콜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제 콜라 장사가 망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맥주를 그야말로 한 달에 한 잔도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술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전자리에서 2000cc, 3000cc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이제 큰 병에, 페트병에 큰 용기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 어떤 상표에 대한 애호도, 상표 충성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은 특정 상표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충성하느냐 겁니다. 특정 상표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애호도가 높거나 어떤 선호하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아주 충성 집단, 분할 충성 집단, 이동 집단, 전환 집단, 이렇게 또 나눠서 시장을 세분화해 볼 수가 있다. 그 제품에 대한 태도는 뭐라 그랬죠?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아주 열정적인 집단, 긍정적인 집단, 무관심한 집단, 부정한 집단, 부정적인 집단, 예? 적대적인 집단,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효과적인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구매력 이런 것들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전혀 측정할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히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돼야 된다. 즉 최소 생산 단위는 적어도 돼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된다.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 세분시장에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어떤 영업, 유통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규모가 크고 어떤 좋은 시장이지만 해외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해외에는 뭐 접근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가능성.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각각의 이제 서로 어떤 차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상으로 그 시장의 어떤 세분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세분화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세분화는 뭐 언제든지 항상 바람직하냐? 뭐 항상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혁신적인 신상품의 경우에서는 시장 세분화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대개 아주 혁신적인 제품, 아주 신제품의 경우에는 대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세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내죠. 제일 처음에는. 예? 우리 이제 지금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에 애플에서 만들어낼 때는 딱 달랑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뭐 지금 여기 이제 미국에서 뭐 노 칼로리, 노 캘콜라 뭐 이런 거 해놨는데요. 지나친 세분시장 마케팅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사실은 요즘 기업들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시장이 너무 많이 세분화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세분화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도전자는 역세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역세분화.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다시 통합해서 여러 개의 세분시장을 하나로 하는 것이. 이런 것도 뭐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모리 퍼시픽에서는 뭐 덴트롤 샴푸해서 샴푸 시장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또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로 한다. 비비크림 화장품에 이제 특히 여자분들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은 화장품에 막 여러 가지를 바르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예? 비비크림은 그 여러 가지 화장품을 하나로 그냥 만든 겁니다. 한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해외까지도 나오고 했는데요. 물론 뭐 요즘도 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사용을 하겠지만은 여러 개를 바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된다. 이런 거죠.